그러면은 혹시 어떤 주제로? 저는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범하신 분이 애드센스로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진또라고 합니다. 네, 진또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해서 마케팅이요? 대기업이나 기업들 그리고 브랜드를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의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역할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하시나요? 이전에는 회사가 좀 작았을 때는 네네네. 그냥 뭐 그 기업의 SNS 채널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채널들을 대신 저희가 운영을 했었다고 하면은 네. 회사가 조금 커짐으로써 네. 뭐 TV CF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쪽에 이제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퍼포먼스까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되게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마케팅 쪽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 우연치 않게 이제 네. 대학교를 원래 20살 때 이제 입학을 네. 하잖아요. 그때는 인터넷 비즈니스과를 제가 나왔거든요. 인터넷 그 인터넷 비즈니스? 비즈니스과를 다녔는데 네. 이 인터넷 비즈니스과라는 게 그 당시에는 쇼핑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쇼핑몰 운영을 잘하는 거, 네. 그때는 뭐 네이버도 제대로 네네네. 뭔가 없을 제대로 때. 없었고 블로그도 없었고. 네.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복학을 안 했거든요. 네. 복학을 안 하고 좀 방황해서 뭐 알바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려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조금 발달되고 소셜 미디어라는 게 좀 생겨나면서 저희 학과에 블로그 운영학이나 아니면은 뭐 트위터 운영하기 뭐 그런 네. 키우기 같은 교과 항목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교과 항목이 블로그 키우기, 맞아요, 트위터 맞아요. 하기 그런 거. 네이버가 없을 때면 혹시 연세가 저는 네 30대 이제 한 중반 정도. 진짜 그러면은 네네. 완전 거의 인터넷이 붐이 일어날 때 초기에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케팅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소셜 미디어가 생겨나서 붐이 일어날 때쯤에 이제 마케팅을 시작해서 네. 학교 과제가 이런 거였어요. 블로그 방문자 네. 제일 높은 사람이 과제 만점. 뭐 그냥 페이스북 팬수 1등 만들기가 만점.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런 과제 안 내주죠? 그런 과제 안 내주죠. 되게 신기하네요.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그때부터 애드센스를 알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애드센스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고 네. 그냥 네이버 블로거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잠깐. 그래서 그래서 언제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패션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방문자가 하루에 3,000명 정도까지 끌어올렸고 뭔가 그때는 이제 뭐 협찬도 많이 받았고 약간 협찬러의 삶을 좀 살았죠. 언제예요 이게? 그게 네이버 블로그로 과제 하고 나서부터 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네. 13년, 14년 정도였어요. 뭐 네이버 로직이 막 처음에 생기기 시작할 막 맞습니다. 그때는 막 키워드 네. 막 다 때려 넣어서 상위 네. 노출시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다음 로직이 딱 그랬거든요. 키워드 때려 넣으면 상단 노출.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애드센스는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애드센스는 사실 한 2년 전? 2년 이제 전?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네. 알게 됐죠. 그때 처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애드센스가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뭐 주변에 이제 어떤 회사를 다니는 친구 그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그 DB 마케팅을 하면서 네. 애드센스도 월에 한 2-30만 원 번다. 그리고 뭐 주변의 친구도 뭐 아는 오빠가 있는데 네. 애드센스로 막 한 3-40만 원 번대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 3-4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좀 작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알고 있고 넘겨갔던 게 애드센스였어요. 그때가 뭐 2년 전에 하기 전 완전 더 전인가요? 한 4-5년 전. 4-5년 네, 전? 4-5년 전에. 4-5년 전에? 그럼 제가 딱 애드센스 처음 시작할 때쯤인 그래요? 것 같네요. 그때 알았더라면. 그쵸. 근데 뭐 이미 패션 블로그로 3,000명 이상 막 들어오고 하면 크게 안 느껴지죠. 아니요. 그것도 뭐 너무 예전이라서 뭐 그런 것보다 그냥 현업에 좀 치여가지고. 현업에. 네, 마케팅 회사라는 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네. 야근도 많고 그때 회사를 좀 그 마케팅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애드센스 20만 원 수익이라고 해서 도전을 안 하셨는데 지금 애드센스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뭐 20만 원? 정말 많이 나올 때 정말 많이 딱 나올 이제 때? 입금을 네. 받았던 게 네.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최고가 2천만 원까지. 네, 최고 찍힌 금액이 3,000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요? 네, 25,000달러 정도 찍혔다. 25,000달러? 네. 되게 많이 보셨네. 제자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2년 전에 알게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2년 만에 지금 월 3천만 원의 최고 수익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네네. 평균적으로도 이 정도가 나와요. 아니요, 좀 변동이 좀 심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안정화? 볼 수가 있고, 어. 사실 저도 이제 네.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네. 좌절도 많이 겪고, 네. 수익이 안 났던 시기도 있고, 수익이 안 나서 안 쳐다봤던 시기도 있고, 이게 좀 네. 들쑥날쑥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좀 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이 꾸준이라는 이 꾸준히. 단어를 네. 다시 꾸준히. 되새기면서 네.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가 중요하죠. 네. 그럼 이렇게 안정적으로는 한 1,000만 원? 네네. 에서 2천만 원, 높을 땐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꿀팁이 좀 있나요? 꿀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항상 이제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네. 꾸준히 글을 작성하고 돈 될 만한 수익들에 대한 네. 키워드를 잘 찾아내고 네. 그 키워드들이 최적화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최적화시킨다는 것도 키워드 최적화는 뭐 노출이 좀 뭐 포털 내에서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노출. 과정들을 네. 계속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뭐 네. 최적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 청약 같은 게 뜬다 그러면 이 네, 청약에 청약. 대해서 지원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네, 네. 뭔가 클릭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이제 글을 네. 쓰잖아요. 네. 글을 쓰고 이 글을 썼었을 때 뭔가 백링크 작업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치 콘솔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키워드로 좀 들어오는지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키워드를 토대로 다시 피드백을 얻으면서 다른 키워드들을 좀 발견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은 또 어떻게 하세요? 분석은 저는 애널리틱스로 애널리틱스요? 네, 진행을 했어요. 애널리틱스. 네네. 애널리틱스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애널리틱스가 어렵긴 한데 저는 이제 마케팅 회사를 좀 다녀가지고 네. 그 자동화된 1일 보고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1일 보고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네. 1일 보고에서 어떤 키워드로 콘텐츠들이 들어오는지 네. 어떤 패널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만큼 소비자들이 어떤 글에 얼만큼 머물렀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매일 보고서를 받으면서 자동 보고서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계속 보고 네. 계신 거네요. 뭔가 하진 않아도 계속 그런 보고는 네. 받을 수 있도록 다 매일 시스템을- 와요. 매일 오면은 약간 네. 부담스럽죠. 네? 왜요? 매일 오니까 매일 봐야 되는 강박고 있고. 이 환경 속에 던져놓으신 네네. 거네 완전. 그러면 이 티스토리 주제를 선정할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주제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돈이 되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냐,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아는 주제에 대해서도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두 번째로 이제 돈이 되는 주제들을 많이 네. 찾아내가고 있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요? 히스토리 어떤 운영을 단계요? 할 때 네. 저는 1, 2개월 정도가 되게 신났었거든요. 처음에 의지와 네네. 함께 네네네. 글을 쓰면은 막 다음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쵸. 다음에 노출이 되면서 네. 뭔가 유입자도 되게 많이 많아지고 한 네. 2, 300명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이제 애드센스도 승인이 같이 딱 걸리면서 그때 이제 뭔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뭐 네. 1, 2달러, 뭐 2, 3달러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은 와 그래, 이게 그죠. 되네. 네. 이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1, 2개월 동안 다음으로서 들어오는 수익이 네. 너무 좋았었어요. 다음으로 수익이 얼마나 됐어요? 다음으로 그 첫 달에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한 2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첫 달부터? 네네 승인 나자마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맞나? 한번 봐야 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으로 최고 얼마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다음으로는 딱 그 정도까지밖에 딱그 수익을 정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네. 이 로직 자체가 최근 네. 글을 먼저 보여주는 로직이 있어서 네네네. 어느 정도 글을 쓰거나 반복적인 글을 쓰거나 아니면 광고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누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네. 딱 그렇게 한 두세 달 하다가 이제 두세 달. 좌절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때부터 암흑기가 시작된다라고. 저품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품질이죠. 다음 저품질에 걸리는. 네. 그 혹시 순간. 그러면은 진또님도 지금 저품질인가요? 다음으로서는 저품질이에요. 그래 아예 유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지금 2, 3천만 원의 이 수익은 네네.
어디서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저는 구글이랑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의 키워드 검색 최적화가 좀 되어 있고 아, 네이버에 네네. 키워드 검색했을 때 딱 네. 들어오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백링크들이 이제 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백링크요? 그 백링크들에서 네. 들어오는 네. 키워드 수익, 그 트래픽 수익도 어느 정도 있어요. 백링크로 들어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로 이제 제가 안 쓰는 블로그에 네. 백링크를 그냥 걸어서 올려버려요. 아, 그럼 백링크라는 게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나의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는다 네네. 라는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들어왔을 때 우리의 블로그를 타고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네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도 네. 되는데 그냥 그 품질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그냥 안 쓰는 블로그에다가 네. 제가 그 썼던 티스토리 글을 옮겨서 네. 올려서 네. 그냥 두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에서 네. 어느 정도 키워드를 좀 잡아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예전에 키웠던 페이스북이나 네, 뭐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에 제 글들을 링크 포스팅으로 음.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내 컨텐츠가 뭔가 파도를 탄다는 느낌 있잖아요. 파도를 탄다. 싸이월드에서 네. 뭐 일촌들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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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파도를 네, 네. 탔었을 때처럼 네, 네, 네. 뭔가 파도를 어. 타면서 컨텐츠들이 이게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컨텐츠가 네, 내 컨텐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아. 이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쉐어를 한다. 아니면은 저장을 한다. 요새 이제 트렌드로는 인스타그램 보고 네. 맛집이나 내가 유용한 정보를 보면 저장하기를 누르잖아요. 네, 저장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공유하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공유하기가 내 컨텐츠가 얼만큼 공유하기 좋은 글이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건 그러면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네. 가치 있는 컨텐츠에 기본적인 작업, 백링크를 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서치 콘솔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틱스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NS 채널들의 네. 컨텐츠를 같이 올림으로써 네. 이게 쉐어링이 되게끔 하고 그러니까 검색으로 들어오는 키워드의 수가 한정이 돼 있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원래는 1방문자가 1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였는데 네. 거기에 컨텐츠에 약간 의외로 좀 공격적인 그 글을 써보자 해가지고 자수성가가 되는 5가지 법칙 네. 뭐 이런 컨텐츠를 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SNS로 쉐어링이 잘 돼가지고 네. 하루에 10,000명, 20,000명까지 10,0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이 되는 키워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되는 키워드를 바칠 수 있는 네. 큐레이션된 쉐어링된 컨텐츠 이 큐레이션. 컨텐츠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마케팅 회사를 다니셔서 그런지 뭔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 그러면은 혹시 어떤 주제로 저는 그 금융 쪽 글을 아직 금융 쓰고 쪽 있습니다. 글. 좀 네. 돈이 될 만한 주제들을 쓰고 있고요. 쓰고 있고 뭐 은행, 네. 카드, 네. 뭐 이런 쪽. 그다음에 그런 이제 쪽. 네. 그 정부에 대한 이제 청약 소식이나 네. 제가 그때쯤에 집을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네. 아. 청약이 되기도 했지만 집을 되게 많이 알아보면서 네. 그쪽의 전문 지식이라보다 그쪽에 이제 지식이나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구나라는 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글들을 좀 썼어요. 이 청약을 알아보는 김에 글을 썼는데 그게 네이버에 노출되면서 맞아요. 이렇게까지 수익을 맞아요. 집을 알아보는데 집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 지금 티스토리를 직장을 다니시면서 네네. 부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께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시간을 빼는 게 되게 힘든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평일 시간도 빼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조건 토요일 토요일 아침. 아침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까지는 아침에 카페를 가가지고 네. 한 4-5시간 좀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 평일에는 네, 평일에는? 9시부터 10시 이렇게 1시간 정도를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9시에서 10시라면 저녁. 네네 맞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네네. 아, 만약에 야근을 한다 네. 그러면은 야근을 한다 그러면은 네. 저희 회사가 좀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든요. 야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9시부터 10시까지는 내가 이 시간은 티스토리에 할당을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고 합니다. 야근이 있더라도. 네. 그러면 뭐라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안 그래요? 그 잠깐 뭐 밥 먹으러 갔다 약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야근할 때까지 뭐라 하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토요일에 뭐 5시간,
처음에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쓰셨어요? 처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시간을 썼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뭔가 혈안되지 않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업 쪽의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네. 시간 대비 수익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면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할 때도 간절함은 없었죠, 사실. 아, 그래요? 간절했지만 간절함이 없는 약간 일단 꾸준히 일단 꾸준히. 하자. 그렇게 해서 2년 정도를 하셔서 이제 수익이 난 거고. 네. 일단 시간이 답이네요, 어떻게 보면. 시간과 꾸준함이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 네, 꺾여도 하는 마음. 꺾여도 하는 마음. 이번엔 아기가 이제 생겨서 네, 아기가. 네. 꺾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애드센스를 시작하시려는 분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드린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드센스를 시작할 때 마음은 굉장히 많은 꿈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목표들을 되게 작게 쪼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연도 안에는 내가 월 1,000만 원, 네. 500만 원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겠다라고 연간으로 목표를 세우고요. 네. 그 다음에 월별로 이걸 쪼갑니다. 그럼 월 500까지 갈 때 가정들을 네. 굉장히 많이 쪼개서 네. 그럼 한 달치에 나는 애드센스 승인을 하겠다. 그럼 한 달 이걸 쪼개서 나는 하루에 글을 하나씩 쓰겠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은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게 될 때쯤엔 난 하루에 방문자를 200명 이상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목표를 작게 쪼개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깨가면서 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겪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퀘스트가 네. 완료가 됐는데 안 됐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내 상황을 피드백을 하고 네. 다시 목표를 새롭게 빨리 수정해서 네. 월 500까지 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고 네네. 쪼개서 오늘 할 일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아신 지 4년이 됐고 네네. 2년 만에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4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를 한다면은 본인에게 무조건 빨리 시작하라. 네. 시작이 반이다. 후회가 있나요? 네? 후회가 있나요? 후회가 있죠. 있어요? 근데 뭐 네. 후회가 있기는 하지만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을 때와 네. 실행을 했었을 때 차이가 네.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2년 전에는 오가닉님을 만났지만 4년 전에는 오가닉님을 못 만났으니까.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진또님의 네네. 앞으로의 목표도 좀 궁금을 해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쨌든 이 수익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익혔으니까 네. 두 번째로는 이 과정들을 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드센스를 조금 더 많이 늘려서 네.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더 신경을 안 쓰게끔 자동화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것까지. 네네. 혹시 네네. 꿀팁 중에 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광고 배치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 하나하나가 네.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해보세요. 뭐뭐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어 하나가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케팅을 했었을 때 언어와 네. 오가닉 대표님이 티스토리를 배치하고 했을 때 언어 자체가 네. 굉장히 다르고 흡입력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 달라요? 마케팅 회사 그렇게 오래 다니셨고 했는데도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마케팅 회사를 다녀도 네. 그 마케팅 회사는 저희 회사는 이제 어떤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네. 그 톤앤 매너를 좀 네. 담아줘야 되는 거고 네.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직관적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티스토리는 어쨌든 저는 정보성 네. 콘텐츠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하나의 저는 좀 더 크게 보면은 하나의 뉴스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하기 위한 네. 언어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언어와 적절히 광고가 배치됐을 때 네. 저는 굉장히 많은 그 클릭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배워요. 네, 저 오늘 진또님과 함께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고 많이 기감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선구자분들께서도 좀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